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자산 증가와 자본 증가 관련된 분계,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영업활동을 위해 장사 미천인 자본금, 장사하기 위한 씨앗이 바로 자본금이 됩니다. 자본금을 받아오게 되면 대변에 자본금을 기입하고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 되겠죠. 돈이나 물건, 자산이 들어오면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사례 볼게요. 현금 100만원 출자하여 상품 매매업을 개시하다. 기업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현금 100만원이 들어온 거죠. 현금은 자산 증가,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대변에 왜 들어왔어요? 장사 미천을 받아온 겁니다. 출자 받으면 자본금이 증가해요. 이 자본금 증가한 건 대변에 기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기업주가 업무용 차량 200만원을 추가로 출자하다. 일단 기업 입장에선 차량 200이 들어왔어. 물건 들어오면 자산 증가,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대변에 왜 들어온 거예요? 출자 받은 거죠. 출자 받은 건 자본금,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 됩니다. 대변에 자본금 200만원. 출자는 현금 이외의 자산으로 출자 가능해요. 이를 현물 출자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자본 파트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팁을 보시면 장사 미천인 자본금 출자 받으면 자본 증가니까 어디? 그렇죠. 대변에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산 증가 수익 발생 관련된 회계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번 돈이죠. 돈을 벌게 되면 돈 자체가 증가해. 돈은 자산,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왼쪽에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왜 들어왔을까? 번 돈의 원인이 수익. 수익 발생은 대변에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돈 그 자체가 자산이고 돈을 벌면 결과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입하고 왜 벌어? 번 이유는 대변에, 그러니까 왼쪽에 적혀 있으니까 번 돈의 원인은 오른쪽에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수익의 발생이 바로 대변에 기입을 하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돈이 들어오면 자산의 증가에 해당하므로 차변에 기입하고 번 돈의 원인인 수익은 남아있는 대변에 기입을 하시면 되겠지.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상품을 팔았어요. 판매해서 번 돈 수익 발생, 대변에 상품 매출 5,000원,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외상으로 팔고 받을 돈, 일반적 상거래에서 외상으로 팔고 받을 돈이 뭐죠? 그렇죠.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받을 돈 채권, 채권은 자산,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외상 매출금, 여기가 5,000원. 대변의 수익 발생, 차변의 자산 증가로 이루어진 거래예요. 상품 판매 수익 발생 대변이고 외상 판매하여 받을 돈 증가하면 차변에 기입을 하시면 돼요. 이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500원짜리 500원 상품 500원짜리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해 볼게요. 5,000원에 판매. 이렇게 사온 금액을 원가라고 해요. 원가 500원을 5,000원에 판매하다. 상품을 사왔으면 차변에 상품 500원이 되는 거고 이게 팔린 거죠. 팔렸으면 대변에 상품이 됩니다. 상품 500원. 500원에 사와서 5,000원에 팔다. 5,000원 상품 매출이고 500원 뭐가 돼요? 500원은 그렇죠. 상품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상품 매출 원가는 비용 발생은 차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상품 매출 원가 금액은 500원. 5,000원 판매했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 발생 5,000원, 외상 판매했다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 5,000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품은 팔리면 이렇게 상품이 팔리면 원가가 대변에 자산 감소 사라지는 거고 물건 들어오면 자산 증가 차변이고 물건이 팔리면 자산 감소 대변이 되겠죠. 팔리면서 쓴 돈은 매출원가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재고자산 파트에서 볼 겁니다. 판매될 때마다 얼마짜리가 판매되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는 게 실무상 불가능해요. 따라서 상품 매출원가와 관련된 회계 처리는 기말에 한꺼번에 합니다. 한꺼번에.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재고자산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팔아서 번 돈, 수익 발생 대변이고, 그리고 차변에 돈 들어왔으면 자산 증가,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만 아시면 돼. 그러니까 팔렸으니까 물건이 나갔어. 그러면 이거 매출원가 잡히는 거, 이거 판매할 때는 안 하는 거예요. 기말에 회계 처리 1년치 한꺼번에 하는 이유를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반면 돈 받을 권리인 채권은 언제 사라진다? 받을 돈은, 그렇죠, 받으면, 회수하면 사라지겠죠. 1-1 외상매출금 5,000원 현금으로 회수하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 현금 5,000원 들어왔어요. 현금 회수. 돈 들어왔으면 자산 증가 차변에 기입하시고, 그리고 왜 들어왔다? 외상매출금 회수했죠. 외상으로 팔고 받을 돈은 차변에 외상매출금, 받을 돈 차변에 있는 거 언제 사라진다? 받을 돈은 받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 5,000원 자산 감소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15,000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어음을 받다. 상품을 팔아서 번 돈 수익 발생이죠. 수익 증가, 수익 발생 대변에 상품 매출 15,000원. 일반적 상거래에서 어음을 받으면 이때 받을 돈을 뭐라 한다? 그렇죠. 받을 어음. 받을 돈은 자산, 채권은 자산이에요.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은 경우 차변에 받을 어음, 자산이 증가하고 상품 이외의 자산 판매는 나중에 계정 과목론에서 자산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팁을 보시면 번 돈 원인이 발생하면 번 돈 원인은 수익 발생, 수익 발생은 대변이에요. 받을 돈 생기면 돈 받을 권리, 채권, 자산 생기면 차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받을 돈은 언제 사라진다? 회수하면 대변에 자산 감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산 판매 시 거래 상황, 이것도 중요해요. 자, 먼저 대변에 일반적 상거래, 상품 팔아서 번 돈 수익 발생 대변이고, 현금 판매했다. 차변에 현금 되겠죠. 자계합 수표 받으면 차변에 현금이에요. 상품 팔고 타인 발행 당좌 수표 받으면 타인 발행 당좌 수표 받자마자 수표에 적혀있는 은행 가서 바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자계합 수표 받아도 현금이고 타인 발행 수표 받아도 현금이죠. 이렇게 연결되고, 상품을 판매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그러면 보통예금이 증가하겠죠. 차변에 보통예금. 상품을 판매했는데 외상 판매하다. 이때에는 어음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어음을 받지 않고 외상 판매하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 상품 판매하고 어음을 받은 거야. 이때 받을 돈은, 그렇죠, 차변에 받을 어음이 됩니다.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대행 의뢰를 받아 일을 해주고 수수료로 현금 10만 원을 받다. 수수료 수익이죠. 수익 발생 대변에 수수료 수익 10만 원이 되는 거고, 현금 받은 거니까 차변에 현금 10만 원이 됩니다. 여기는 자산 증가, 여기는 수익 발생이에요. 핵심 정리를 읽어보시면 판매 대행이라는 서비스를 해주고 수수료 받은 경우 이때 번 돈은 수수료 수익이 됩니다. 네 번째, 배움 상사에 빌려준 대여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20만 원 현금으로 받다. 일단 돈 받은 게 있죠. 현금 받았으면 자산 증가,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현금 20만 원. 왜 받은 거예요?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받은 거죠. 이자 받으면, 이자 받아서 번 돈이 바로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익, 수익 발생 대변에 20만 원.
다섯 번째, 비용 발생 자산 감소 관련된 회계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쓴 돈이에요. 회의사 입장에서 돈을 쓰면, 돈 나가면 자산 감소. 자산 감소는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 기입해요? 그렇죠. 돈 나가면 이렇게 대변에 기입하고, 쓴 돈의 원인은 나머지 한쪽인 차변에 기입할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에요. 번 돈은, 돈이 들어오면 왼쪽에 차 있으니까 번 돈의 원인인 수익은 대변에 기입하는 거고, 돈을 쓰면 쓴 돈은 대변에 기입하기 때문에 쓴 돈의 원인은 어디? 차변에 기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을 보시면 돈을 쓰게 되면 자산의 감소에 해당하므로 대변에 기입하며 쓴 돈의 원인인 비용은 남아있는 차변에 기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번, 직원에게 1개월간 월급 25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돈 나갔어요. 돈 나가면 자산 감소, 자산 감소는 대변에 기입을 하시면 되겠죠. 왜 나갔어? 우리 회사 근로자 월급 줬으면 회의사 입장에서 월급 준 거 쓴 돈이에요. 비용. 관련된 계정 과목은 급여가 되겠습니다. 차변의 급여 250만 원, 비용 중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월급 등, 봉급, 월급 등은 뭐라고요? 그렇죠. 급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직원이 결혼하여 축의금으로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일단 돈 나갔어. 신고부터 돈 나가면 자산 감소 대변에 현금 10만 원. 왜 나간 거예요? 우리 회사 직원 축의금 지급했죠. 축의금 지급한 건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급여 이외 임직원의 후생과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식당 운영비, 체육 행사비, 회식 때 또는 축의금, 조의금, 경조사비 등은 우리 회사 직원과 관련됐으면 복리후생비야. 복리후생비 비교할게요. 만약에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고 거래처 직원이다. 거래처 직원 관련된 회식 때 그리고 축의금 등 경조사비는 뭐가 될까? 그렇죠. 여기는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합격 팁을 보시면 쓴 돈 원인이 발생하면 비용 발생, 비용 발생은 차변. 암기하셨죠? 비용 발생 부채 증가 관련된 회계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발생하고 대금 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경우 대변의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이 신용카드 결제한 건 쓰면서 먼저 쓰고 나중에 결제하는 게 신용카드가 되는 거죠. 1번 보시면 거래처 식사 접대에 10만 원 사용하고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거래처 식사 접대했죠. 접대하여 쓴 돈이에요. 쓴 돈 비용, 비용 발생 차변이 되겠지. 따라서 차변에 접대비 10만 원이 되어지는 거고, 식당 등에서 신용카드 결제했어요. 그러면 쓴 돈인데 외상거래죠. 나중에 돈을 갚기로 하고 쓴 거니까는 이때 갚아야 할 빚은 뭐다? 미지급금.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신용카드 결제했다. 그러면 차변에 자산 증가, 상품 등 자산 증가,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에요. 이렇게 일반적 상거래일 때에는 신용카드 결제하면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되는 건데, 일반적 상거래 이외 외상거래에서 신용카드 결제했다. 그때 뭐다? 그렇죠.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거래처 접대는 일반적 상거래가 아니므로 신용카드 결제로 생긴 부채는 대변의 미지급금에 해당합니다. (7번을) 보시면 부채 감소와 자산 감소. 부채는 상환하면 감소하게 되므로 차변에 기입하고, 대금 결제로 돈 등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돈 나가면 자산 감소니까 자산 감소는 대변에 기입을 하시면 되겠죠. 1번, 비전 상사로부터 5개월간 차입했던 차입금 6,000원 현금으로 상환하다. 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돈 나가면 자산 감소 대변에 현금 6,000원. 왜 지급되었어요? 차입금, 단기 차입금 6,000원 갚았죠. 단기 차입금
부채를 갚았어. 부채 감소는 차변이 됩니다. 차변에 단기 차입금 6,000원, 부채 감소, 자산 감소로 이루어진 회계 처리죠.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배움 상회 외상 매입금 중 12만 원 보통 예금 계좌 이체에서 상환하다. 보통 예금에서 12만 원이 감소했어요. 자산 감소 대변 보통 예금 12만 원. 왜 감소했죠? 이유는 그렇죠. 외상 매입금 갚았어. 외상으로 매입하고 줄 돈, 외상 매입금은 갚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부채 감소 차변 외상 매입금 12만 원이 되어집니다. 3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구입을 위해 발행한 약속 어음 2만 원이 만기가 되어서 수표를 발행해서 갚다.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차변의 상품 2만 원, 대변의 지급 어음 2만 원이에요. 이거 갚았죠. 지급 어음 2만 원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 차변의 지급 어음 2만 원이 되는 거고, 수표를 발행했어. 항상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그렇죠. 대변에 당좌 예금 자산 감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구입을 위해 발생한 외상대금 10만 원 자기압 수표로 상환하다. 자기압 수표 10만 원 지급했죠. 자기압 수표를 지급했으면 자산 감소 대변에 현금 10만 원이 되는 거고, 왜 감소했어요? 기계를 외상 구입했을 때 대변에 미지급금 10만 원. 이 미지급금 10만 원 갚았네. 부채를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는 차변에 미지급금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8번 부채 감소와 부채 증가. 새로운 부채가 생기면서 과거 부채가 사라지는 그런 회계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부채가 생기는 유형이죠. 1번 외상매입금 6,000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약속오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일단 외상매입금을 갚았어.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차변에 6,000원. 근데 보니까 어음을 발행했네. 어음을 발행하면 이때에는 새로운 부채인 지급어음이 증가해요. 다시 한번 관련된 사례 볼게요. 1월 1일 상품을 6,000원 외상 매입하다. 차변에 상품 6,000원.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줄 돈이 외상 매입금이에요. 부채 증가. 외상 매입금 6,000원 이렇게 했다가 한 달 뒤에 돈 주기로 했어. 한 달 지났죠? 2월 1일. 근데 이때에도 매입자가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는 거죠. 어음을 통해서 진짜 돈 줄게. 그러니까 외상으로 매입하고 줄 돈 이거 없애면서 어음을 통해서 줄 돈 새로운 부채가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여기가 6,000원이 되는 거고, 새로운 어음을 발행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외상 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대변에 지급어음이 증가하는 거죠. 상품 외상 매입과 관련된 일반적 상거래이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상환하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하면 대변에는 지급어음이 되는 겁니다. 2번 어음 대금 6,000원 만기가 되어 상환하면서 3개월 만기 은행에 차입하다.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 사라지면서 어음을 발행했죠. 2개월짜리 어음 끊어준 거예요. 2개월 뒤에는 진짜 돈 줄게 라고 하면서 어음을 끊어준 게 이거였어요. 근데 2개월이 경과했어. 돈이 또 없네. 또 어음 발행하면 큰일 나겠지. 이때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갚은 거야. 지급 어음을 갚았는데 부채 감소. 만기가 된 어음을 상환했으니까 부채 감소 차변에 지급 어음 6,000원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갚았다? 은행에 차입했죠. 1년 이내 갚기로 하고 차입했으면 부채가 증가해요. 부채 증가 대변에 단기 차입금 6,000원, 단기 차입금 6,000원이 증가하면서 지급어음 부채가 6,000원 감소했네요.
금전 대차 거래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은 돈이고 대는 빌려줄 대자, 차자는 빌릴 차자가 되겠죠.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거래 회계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자는 여기는 돈을 빌려준 자예요. 대여자.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준 시점에 돈 받을 권리, 대여금이 차변에 증가하게 되며 이 받을 돈 대여금은 언제 사라진다? 그렇죠. 회수하면 그때 대변에 사라져요. 관련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년 이내 회수하기로 하고 현금 100원 빌려주다. 현금이 100원 지급되었죠. 대변에 돈 나가면 자산 감소 100원. 1년 이내 받기로 하고 빌려준 거야. 그때는 단기 대여금이 되는 거죠. 이 단기 대여금은 빌려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빌려준 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 기말 현재 1년 이내면 단기 대여금이 되는 겁니다. 뒤에서 다시 할게요. 일단 돈이 지급되었어. 자산 감소. 왜? 1년 이내 받기로 하고 회수한 것. 1년 이내에 회수하기로 하고 빌려준 거지. 빌려준 돈만큼 받을 돈 자산이 증가합니다. 이 돈은 언제 감소한다? 그렇죠.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건 받으면 회수하면 사라지는 거지. 나중에 받았어. 이거 100원 받았고요. 빌려준 돈에 대한 또 이자 있겠죠. 이자가 10원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 받아 번 돈은 수익 발생, 관련된 수익은 대변에 이자 수익 10원이 되는 거죠. 돈 들어온 게 110원이에요. 돈 들어왔으면 자산 증가 차변에 여기가 110원이 되는 겁니다. 단기 대여금이란 자금의 대여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대여금을 말하며 장기 대여금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대여금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 채무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돈을 빌린 시점에 갚을 돈인 차입금이 대변에 증가하게 되며 이 차입금은 상환하면 갚으면 사라지는 거죠. 부채 감소는 차변에 기입하시면 돼요. 또 이 차입금도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단기 차입금은 기말 현재 1년 이내 갚기로 하고 빌린 게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기말 현재 1년 이후 갚기로 하고 빌린 게 장기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사례 보시면 1년 이내에 갚기로 하고 현금 100원 차입하다. 1년 이내에 갚기로 하고 현금 100원 차입하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 현금 100원 돈 들어왔어요. 자산 증가. 왜? 1년 이내에 갚기로 하고 빌린 거지. 단기 차입금, 빌린 시점에서 갚아야 할 빚, 단기 차입금이 증가합니다. 여기가 100원이에요. 이 단기 차입금은 언제 사라진다? 빌린 돈은 갚으면 사라지겠지. 갚다, 상환하다. 단기 차입금 100원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 10원, 110원, 현금 지급하다. 이렇게 볼게요. 현금 지급했으면 자산 감소는 대변에 기입하시면 되고 단기 차입금 부채 갚았어. 부채 감소 차변에 적으시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 비용 발생 차변이죠. 차변에 이자 비용이 10원이 되는 거예요. 계약금 회계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구매자 입장에서 원재료, 상품 등을 재고 자산이라는 거예요. 상품 등을 매입하기로 하고 먼저 지급한 계약금인 선급금은 자산이죠. 이 자산 차변에 기입하며 계약금인 선급금은 나중에 실제 구매했을 때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 대변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상품을 1,0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원 현금 지급하다 라고 할게요. 계약 시 계약금을 지급한 게 100원이야. 현금 100원이 감소. 자산 감소 대변에 기입하시고 먼저 지급한 계약금 선급금이에요.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구매하기 전에 먼저 지급한 계약금은 판매자가 실수하여 계약이 취소된다. 그러면 구매자 입장에서 다시 돈 받을 권리가 되는 거지.
돈 받을 권리는 채권. 채권은 자산의 종류죠. 따라서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입하시는 거예요. 구매하기 전에 먼저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100원이고 계약이 이행되었습니다. 상품을 구매했다. 상품 구매한 게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차변에 상품 여기가 1,000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계약금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원 현금 지급하다. 대변의 현금이 9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1,000원, 대변에 900원, 대차가 일치하지 않네? 어떤 차예요? 그렇죠. 계약금이지. 먼저 지급한 계약금은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판매자가 실수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계약이 이행되어서 돌려받는 금액이 사라지는 거지. 이렇게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 대변의 선급금이 되는 겁니다. 선급금 여기가 100원이에요. 다시 구매자가 계약금 먼저 지급했다. 그러면 차변의 선급금. 이 선급금은 계약이 이행되면 대변으로 사라지는 거야. 이 분계와 이 분계를 더해 볼게요. 이 분계와 그리고 이 분계 두 개를 더해. 이렇게 더하면 차변에 선급금 썼다가 지운 거죠. 다시 차변에 현금 10원이 있어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 10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계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산 증가는 차변에 돈 10원이 들어왔지. 자산 감소는 대변에 돈 10원이 지급되었지. 돈 10원이 들어오면서 돈 10원이 지급되었어.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왼쪽의 계정 과목과 금액을 지우고 싶어요.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동일한 계정 과목과 금액을 지우면 돼.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걸 지우는 거야. 이를 상계 처리하다 라고 해요. 서로 계산하여 없애다. 그러면 여기 차변에 선급금 100원 썼다가 대변에 선급금 100원 더하니까 두 분계를 더하니까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지. 대변에 현금 1,000원, 차변에 상품 1,000원. 계약금 없이 상품을 현금 1,000원에 매입하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1,000원, 차변에 상품 1,000원이에요. 결론? 그쵸? 근데 구매하기 전에 먼저 지급한 계약금이 있다. 그때는 선급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약금은 계약이 이행되면서 사라지는 거죠. 판매자 입장에서 재고, 자산 등을 판매하기로 하고 먼저 받은 계약금이 선수금이고요. 판매자가 판매하기로 하고 먼저 받은 계약금이 있는데 판매자인 내가 실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당연히 먼저 받은 돈 돌려줘야 되겠죠. 판매자가 먼저 받은 계약금은 일종의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채무가 되는 겁니다. 관련된 사례 볼게요. 만약에 상품을 1,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받은 게 100원이다. 차변에 현금 100원, 대변에 판매하기로 하고 먼저 받은 계약금이 되는 거예요. 선수금 여기가 100원. 판매자가 먼저 받아 두었는데 판매 못하면 다시 돌려줘야 돼. 판매하기 전에 줄 수 있는 금액, 줄 돈, 채무, 부채 증가니까 대변에 기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판매했어요. 나중에 상품 팔아서 번 돈, 상품 매출 여기가 1,000원이 되는 거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900원 현금으로 회수하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9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차변에 900원, 대변에 1,000원이에요? 대차가 안 맞네. 이 차이는 그렇죠. 계약금. 판매자가 판매하기로 하고 먼저 받아둔 계약금이 있었는데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줄 돈이야. 계약을 이행했죠. 이행했으면 줄 돈이 사라지겠네. 그래서 부채 감소가 되는 거예요. 부채 감소, 차변의 선수금 여기가 100원이 되는 겁니다. 자산 증가, 부채 증가, 부채 감소, 자산 증가 여기는 수익 발생이 되어지는 거죠. 계속 반복하니까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것도 두 분계를 한번 더 해볼까요? 이 분계가 있고 그리고 이 분계가 있는데 이걸 더하겠습니다. 더하면 선수금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죠. 차변에 현금 1,000원, 대변에 수익 1,000원이에요.
상품 팔고 현금 1,000원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00원이 되는 거고 대변에 상품 매출 1,000원이 되는 거지. 그냥 1,000원 받고 상품 팔았으면 이 분계가 되는 건데 근데 판매하기 전에 계약금 받은 게 있어. 계약금 받은 게 있다. 어떻게 한다? 그렇죠. 선수금 처리했다가 언제? 이 선수금은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 판매자 입장에서 판매가 되면 사라지는 운명이죠. 다시 판매자가 판매하기로 하고 먼저 받은 계약금이 있다. 선수금, 부채 증가. 이 선수금은 판매가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차변의 부채 감소. 합격 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 돈이 있다. 먼저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 선급금은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자산이에요. 먼저 받은 돈이 있다.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채죠. 선수금은 부채니까 먼저 받은 계약금이 있었다. 그러면 대변에 기입하시면 돼. 먼저 지급한 계약금이 있었다. 그러면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입하시면 되겠죠. 이렇듯 계약금 문제가 나오면 선급금, 선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표와 분계장, 전표는 회계상의 거래 내용을 한 장의 종이에 기록한 서식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이 식당에 가시고 신용카드 결제하면 받는 게 뭐예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죠. 전표는 거래 사실을 적어놓은 한 장의 종이가 되겠습니다. 이 전표는 다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예요. 먼저 입금 전표는 차변에 현금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300 차변에 현금만 있는 경우 만약에 관련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우리 상점으로부터 외상 매출금 300만 원 현금으로 회수하다. 현금 300만 원 들어왔죠. 왜 들어왔어요? 외상 매출금 회수했죠.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 회수하면 대변에 기입하시면 돼. 대변에 외상 매출금 여기가 300만 원. 차변에 현금 계정 과목 한 개만 있고 금액 있을 때 그때 쓰는 전표가 뭐다? 그렇죠. 입금 전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입금 전표에 적혀 있는 계정 과목은 뭐다? 그렇죠. 적어야 할 계정 과목은 대변 계정 과목이 됩니다. 입금 전표 보시면 여기는 계정 과목이 있을 거예요. 과목.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책을 보세요. 외상 매출금, 거래처, 우리 상점, 적요는 해당 거래를 간단히, 적당히 요약한 게 적요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실무할 때에도 다시 배울 거예요. 적요. 입금 전표는 차변에 무조건 현금만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30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적혀있는 계정 과목은 뭐라고요? 대변 계정 과목, 대변에 외상 매출금 300이에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자산 감소를 의미하는 거니까 외상 대금 300만 원 현금 회수했구나. 이렇게 적요가 없더라도 알 수 있는 거래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금 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전표. 대변에 현금만 기록되는 경우 사용되는 게 출금 전표가 됩니다. 1월 2일 직원의 경조사비로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대변에 현금이죠. 현금 10만 원. 차변에 뭐죠? 우리 회사 직원의 경조사비, 그렇죠? 복리후생비가 되는 거죠. 비용 발생, 차변의 복리후생비 10만 원. 대변에 계정 과목이 딱 하나 있어. 현금만 있는 경우 그때는 출금 거래라고 하고요. 이 출금 거래에 대한 전표를 뭐라 한다? 그렇죠. 출금 전표라고 하는 거예요. 차변에 현금만 있어. 그러면 입금 거래라고 하고 입금 거래를 적어놓은 전표가 입금 전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출금 전표는 대변에 무조건 현금이기 때문에 출금 전표에 적혀있는 과목은 뭐다? 그렇죠. 차변 계정 과목이 되는 거죠. 출금 전표에서 적어야 할 계정
과목은 차변 계정 과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적유가 없다 하더라도 출금 전표니까 대변에 현금 10만 원이 되는 거고, 과목이 복리후생비니까 차변 계정 과목이 복리후생비가 되는 거죠. 실무에서는 우리 회사 직원 이름을 딱 적어 놓기도 해요. 적요란에. 대체 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상의 거래인데 입금 거래 아니고 그리고 출금 거래가 아닐 때 나머지 거래를 대체 거래라고 해요. 대체 거래는 차변에 적는 계정 과목과 금액이 따로 있고 대변에 적어야 할 계정 과목과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보시면 1월 3일 상품 100만 원 미래 상사에 판매하고 어음을 수취하다. 일단 분개해 볼게요. 칠판 잘 안 보이시면 우리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을 100만 원 팔았죠. 상품을 팔아서 번 돈 상품 매출, 여기가 100만 원이 되는 거고, 어음을 수취하였으니까 어음을 받으면 차변에 받을 어음이 됩니다. 차변에 받을 어음, 여기가 100만 원. 차변에 현금만 있는 입금 거래 아니고 대변에 현금만 있는 출금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 중에 입금 거래, 출금 거래가 아니면 뭐다? 그렇죠. 대체 거래. 이 대체 거래를 적는 전표가 대체 전표고, 대체 전표는 이렇게 차변 계정 과목과 금액, 대변 계정 과목과 금액이 따로 있어요. 분계장은 일자별로 분계를 적어 놓은 장부가 분계장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분계를 입력하면 분계장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기와 회계 장부, 일단 전기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전기하는 절차를 먼저 볼게요. 교재 다음 거래를 분계 후 전기하시오. 3월 8일 상품 45만 원 외상으로 매입하다. 한번 적어볼게요. 잘 안 보이시면 3월 8일 상품 45만 원 외상으로 매입하다. 일단 분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자산 증가는 차변에 상품 45만 원이 되는 거고,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어음 발행한 거 아니에요. 외상으로 매입하고 줄 돈 부채 증가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됩니다. 외상 매입금, 여기가 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분계였죠. 그 다음에 전기할게요. 전기가 뭐냐면 이게 기록할 기자, 옮길 전자예요. 옮겨서 기록하다. 어디에? 총 계정 원장에. 총 계정 원장. 총 계정 원장이 뭘까? 모든 계정 과목별로 정리해 놓은 근원 원자예요. 근원이 되는 장부가 바로 총 계정 원장이 되겠습니다. 해당 장부는 한 장 넘기면 현금 계정, 한 장 넘기면 상품 계정, 한 장 넘기면 이렇게 외상 매입금 계정, 이렇게 계정 과목별로 정리해 놓은 장부가 원장 또는 총 계정 원장이 되는 거죠. 일단 분계하니까 관련된 계정 과목이 무엇과 무엇이 있다. 그렇죠. 상품이 있고 외상 매입금이 있죠. 그러면 일단 여기에다가 이렇게 상품 적으세요. 적으신 다음에 분계 차변에 있는 것 해당 계정 왼쪽에 적으시면 돼. 상품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는 거니까. 계정 기입의 법칙에서 봤어요. 자산 증가는 어디? 그렇죠. 차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거래 판료서의 결합 관계 거기에서 확인해 봤죠. 그러면 자산 감소는 어디? 대변에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가 3월 8일이고 상품이 45만 원 증가했죠. 여기 적을 때 상대편 계정 과목을 적어주시면 돼. 여기가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금액은 45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이 3월 8일 45만 원 증가했는데 왜? 외상 매입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또 외상 매입금 계정이 있으니까 외상 매입금
T자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외상 매입금 부채. 부채는 차변과 대변 중에 증가를 어디에 기록한다? 그렇죠. 부채는 증가를 대변에 기록하는 거고 부채 감소는 차변에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3월 8일. 상대방 계정 과목은 상품이에요. 이렇게 상품 적으시고 외상 매입금이 증가한 게 얼마다? 여기가 45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입하는 게 뭐다? 전기예요. 전기. 다시 이 원장을 통해서 해당 거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3월 8일 외상 매입금이 얼마 증가했다? 외상 매입금이 그렇죠. 45만 원 증가했어. 왜? 상품을 매입해서. 자, 이렇게 하는 게 전기가 되겠습니다. 전기하는 절차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어려우니까 한번 더 해볼게요. 뒤로 좀 가시면 다음 거래 붕괴하고 해당 계정에 전개하시오. 여기를 통해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월 1일 현금 100만 원 출자하여 사업을 시작하다. 기업 입장에서 현금이 100만 원 증가했어요. 현금 100만 원. 그리고 출자 받았으면 장사 미천이 증가한 거니까 해당 장사 미천을 뭐라 한다? 그렇죠.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죠. 자본금이 1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현금 계정과 자본금 계정이 있죠? 전개해 볼게요. 먼저 이렇게 현금 계정. 현금 자산 증가는 차변에, 자산 감소는 대변에 기입하시면 돼. 붕괴 왼쪽에 있는 거 그 계정 왼쪽에 적으시면 돼요. 날짜, 상대편 계정 과목, 자본금, 그리고 금액은 100만 원. 이렇게 적는 게 뭐다? 전기가 되는 거죠. 또 자본금 T자 그릴게요. 이렇게 자본금 T자를 그리신 다음에 날짜 1월 1일, 그러니까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기입하는 거예요. 날짜, 상대편 계정 과목, 현금. 그러니까 저는 공부할 때 날짜, 짝꿍, 금액. 날짜, 그러니까 상대편 계정 과목을 짝꿍이라고 했거든요. 날짜, 짝꿍, 금액.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전개했던 기억이 나요. 날짜, 짝꿍, 그리고 금액은 100만 원. 두 번째 2월 2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일자 상품 60만 원 매입하고 대금 중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상품을 60만 원 매입했죠. 차변에 상품 60만 원이고 20은 현금 지급했어. 대변에 현금 20만 원. 나머지는 외상이죠. 외상으로 매입하고 줄 돈.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대변에 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일단 상품 계정 그려볼게요. 이렇게 상품. 상품은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입하고 자산 감소는 대변에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날짜 2월 2일이고 상대편 계정 과목이 2개 이상이면 다 적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앉아있다. 제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금액은 60만 원. 현금이 20 감소했죠. 현금 계정 대변에 날짜 2월 2일 상대편 계정 과목 상품 감소한 건 20이 되는 거죠. 2월 2일 현재 현금이 20만 원 감소했어. 그러니까 1월 1일 장사 미천 받아서 현금이 증가한 게 100만 원이었는데 2월 2일 상품을 매입하면서 20 감소했으니까 2월 2일 남아있는 현금 잔액 얼마다? 그렇죠. 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또 외상 매입금 부채 계정 새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는 대변에 기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날짜 2월 2일 상대편 계정 과목은 상품이 되는 거고 외상 매입금 증가한 건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채 증가 대변에 3월 3일자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 컴퓨터 비품 30만 원에 현금 지급하다. 비품을 매입했어. 차변에 비품 30만 원이 되는 거고 현금 지급했죠. 대변에 현금이 30만 원이 됩니다. 비품이라는 자산 계정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비품 자산 증가는 어디? 그렇죠. 차변에 기입하는 거예요.
날짜 3월 3일 상대편 계정 과목 현금이 되는 거고 자산이 증가한 게 얼마냐면 30만 원이 됩니다. 현금 30만 원 감소하죠. 현금 계정. 여기에서 대변의 날짜 상대편 계정 과목 비품 감소한 현금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 그 다음 네 번째 4월 4일 세무자문 수수료 4만 원 현금 지급하다. 대변에 현금 지급하는 게 여기가 4만 원이 되는 거예요. 서비스 이용하고 쓴 돈이죠. 쓴 돈 비용. 해당 비용은 수수료 비용이 돼요. 수수료 비용. 비용 발생 여기가 4만 원이 됩니다. 일단 현금이 4만 원 지급되었으니까 대변에 여기에다가 날짜 상대편 계정 과목 수수료 비용 그리고 금액 4만 원 적으시면 돼요. 수수료 비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비용. 비용 발생은 차변이죠. 날짜 4월 4일 상대편 계정 과목 현금이 되는 거고 금액은 4만 원. 5월 5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일자 상품 중개 알선 수수료 40만 원 현금으로 회수하다. 돈 받은 게 현금 받은 게 40이죠. 자산 증가 왼쪽에 현금 40만 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번 돈 수익 발생 관련된 수익은 수수료 수익이 됩니다. 수수료 수익 발생 여기가 40만 원이 되는 거죠. 현금 40만 원 자산 증가했어요. 왼쪽에 날짜 5월 5일 상대편 계정 과목 수수료 수익이 되는 거고 금액은 40만 원. 수수료 수익이라는 수익 계정 적어볼게요. 이렇게 수수료 수익 발생은 대변에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변에 날짜 5월 5일 상대편 계정 과목 현금이 되는 거고 금액은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다? 이게 전기가 되는 거죠. 일자별로 분계를 모아둔 게 뭐죠? 분계장이 되는 거고 이렇게 총 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게 전기가 되겠습니다. 전기하는 이유가 뭘까? 특정 시점에 해당 계정 과목의 증감 내역과 잔액을 알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원장이 없고 분계장만 있다라고 할게요. 분계장만. 뭐 1년의 거래가 뭐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될 거예요. 근데 원장이 없고 분계장만 딱 있을 때 그때 우리 경리 부사님이 경리 사원인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5월 5일 현재 현금 잔액 얼마야?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분계장만 딱 보고 현금을 체크해. 이렇게 현금 5개도 힘들어요.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더하고 빼서 5월 5일 날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거래가 몇 개 안 되면 분계장만 통해서 현금 잔액 5월 5일 현금 잔액 파악 가능해. 근데 수십만 개, 수백만 개야. 원장 없고요. 분계장뿐이 없어요. 경리 부장님이 경리 사원인 저에게 5월 5일 현재 현금 잔액 알아와 라고 한다면 분계장 던지고 집어 던지고 일대나 쳐야 돼. 알 수가 없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원장이 됩니다. 총 계정 원장. 계정 과목별로 일자별 증감 내역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 전산 프로그램에 보면 특정 시점에 잔액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증가가 140만 원. 감소가 54만 원. 그러면 남아있는 게 86만 원. 바로 알 수 있죠. 증감 내역과 특정 시점의 잔액을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교재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가서 정기와 회계장부 보면 분계를 계정에 옮기는 작업이 뭐다? 전기다. 왜? 계정 과목별로 특정 시점의 잔액을 파악하려고. 뭐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전기 절차 봤죠? 날짜, 짝꿍 금액이에요. 어렵게 쓰여 있는데 그냥 날짜, 짝꿍 금액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회계장부는 그림 보시면 크게 두 가지예요. 주요 장부와 보조 장부, 주요부와 보조부. 주요 장부는 두 개, 분계장과 총 계정 원장이 되는 거죠. 이걸 뺀 나머지가 보조 장부고 실무할 때 차근차근 배워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패스, 스킵하시면 되는 거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기 연습하는 거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복습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